오늘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셨나? 수입한 거. 아, 그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치. 제가 이번에 경험하고 저도 세관 차원이나 관세 차원에서의 접근이 조금 어려우니까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통관되는지. 그때 할인율 문제, 그리고 무상 수익권도 있었고, 유럽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산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 개 다 문제가 됐었던 건이고, 세관에서 문제 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 뭐 세관에서 넘어가면 오케이인데, 불행스럽게도 또 세관에서 다 지적을 했던 거니. 세 건을 다 걸고.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문제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업체한테 얘기했을 때, 뭐 예전에 그냥 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행스럽게도 다 걸렸지. 다 세관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나왔던 게, 할인율. 할인율 문제가 이제 항상 수입 신고건에 대해서 한 10건 중에 3건 정도는 할인율 적용받아서 오는 인보이스들이 좀 있어. 관세법에 따라서 할인을 인정해주는 할인이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할인이 있다는. 실제로 20% 할인받은 12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샀다 하더라도 수입 신고할 때는 12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 이유가 인정받는 할인이라고 하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지불했던 금액과는 관계없이 내가 싸게 샀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뭐 관세나 부가세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그렇지. 그래서 그 형평성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이제 초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전 이번에 이제 할인 인보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보게 되는데,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화주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할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들 뭐 독점 계약이, 예를 들면 독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총판 대리점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한국에서는 나만 이제 나만 수입해와서 나만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출자 측에서는 할인이 된 금액으로 제공을 하되, 그거는 그냥 그들의 영업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인해서 받는 거고, 판매를 할 때는 그냥 어쨌든 자기들도 할인된 걸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오기만 할인된 걸로 한 거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런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관에서는 누구든지 이 할인율로 살 수 있으면 이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신문이나 길거리 가다 보면 A 제품을 20%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나도 20% 받을 수 있고 본인도 20%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특수관계로 보는 거야. 나한테는 20%를 해주고 너한테는 정가를 준다라고 하면 이건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입증을 이제 결론적으로 수입자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할인을 받고 싶으면 나도 20%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수입을 해도 20%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수출자한테 확인을 받아오라는 거야. 그 결론적으로는 그 공문이나 이메일 전문,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행히 수출자가 협조가 돼서, 물론 이제 시차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어. 원래 그래서 금요일에 들어왔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뭐 수요일 좀 밑에 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말에 도착을 최대한 안 하게, 보통은 수요일 목요일 도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야 목금 안에 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저도 이번에 한이유도 처음 봤었는데, 한이유 같은 경우는 이게 찾다 보니까 생산지마다 또 달라지나요? 같은 품목이어도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이랑 헝가리에서 생산됐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마다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나요? 원래는 그쪽 나라에서는 세부적으로 달라지겠지. 일단 언어가 다를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개념으로도 다른 국가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랑은 유럽이 한국, 헝가리로 이렇게 맺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 유럽 경제 체제랑 이제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EU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 즉 28개국 정도 될 건데, 28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일한 국가로 보는 거야.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생산을 해서 독일로 수출을 한다. 뭐 서울에서 만들어서 인천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같은 국가로. 그렇지, 같은 국가로 보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 물론 한번 보야 될 거는 원산지 증명서라는 개념이 유럽은 없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이제 신고 문헌 같은 걸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원산지 그 인증 수출자 번호라는 게 있어. 그 번호를 수출자가 어쨌든 취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없으면 수입하는 사람은 기본 관세율로 그냥 관세를 지불하게. 이거는 그럼 수출자의 차원이긴 한데, 수입자는 어쨌든 본인들의 나라에서 본인들이 수입한 물건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그런 수출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맞아. 없다고 하면 수입자에서 오히려 역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도와준다기보다는 뭐 가격적으로 한번 협상을 해볼 여지는 있는 거지. 관세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너네가 조금 보상해 줄 수 있냐. 왜냐하면 보니까 옆에 있는 공장은 지금 원산지 인증 숫자가 있어서 가격이 조금 더 높은데 관세를 지불하고 하는 거 보면 너네가 더 비싸다. 단가는 지금 더 싸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적재한 해볼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역으로도 수출하는 한국 수출자도 인증 수출자도 취득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좋겠지. 가격적인 측면에. 그럼 한미유를 반대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그런 인증 수출자를 이쪽에서 준비하는 그렇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하는 거는 세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힘들었던 게 많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품목들이. 맞아. 그 보니까 독일 생산, 뭐 프랑스 생산. 근데 이 품목은 아예 세율이 없는 거. 그래도 나라 오리진은 다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중국에서 생산된 거. 맞아. 그게 있더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한의유를 적용하면서 한중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거는 아닌 거야. 처음에는 업체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FTA를 받을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이제 원산지가 하필 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야. 명확하게. 유럽산, 뭐 예를 들면 폴란드, 뭐 독일 아니면 중국도 있더라고.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도무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FTA는 그 맺어진 국가, 즉 수출국에서 생산이 되고 수출국에서 선적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엔드 조건인 거야. 생산도 예를 들면 독일에서 하고 선적도 독일에서 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야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 이거는 모든 FTA가 동일한 거죠. 한중을 적용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상하이에서 실어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와야지. 홍콩을 경유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 할인율 얘기했다가 생각이 난 건데 보통 무상으로 들어오는 건들도 있잖아요. 샘플로 들어오는 맞아. 것들이나 아니면 이 품목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근데 보통 하주들의 관점에서는 무상일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인보이스 금액을 적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매번 저희도 체킹해서 드리긴 하지만 금액 좀 안 맞는 것 같다, 0이다 이러고 체크해달라고 피드백 주시잖아요. 하주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돈을 안 주고 사는데 왜 돈을 계속 낸 것처럼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뉘앙스거든. 그게 또 세금에 걸어가는. 그치, 이해가 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관세 포탈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입 신고 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관세를 덜 내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세 징수에서 관세 차지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 그리고 세수 확보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도 있는 거고. 그 단순히 너네가 할인을 받거나 무상으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는 물건을 구매할 때에서 끝나는 거고. 그치는 끝나고 관세법에 나와있어. 물품의 가치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용불이 아니더라도 너무 싸게 샀으면 시장 가격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유명 브랜드 뭐 예를 들면 뭐 A사의 가방 이런 것들은 시가가라는 게 있잖아. 내가 아무리 중고로 샀어도 그거 보면 안단 말이야. 이거 단가를 아무리 때려도 20%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럼 시장 가격이 때리는 거야 그런 거는. 아 그럼 방금 생각난 건데 중고품 같은 경우는 물품의 가치를 원래 원금으로나 아니면 감가를 하고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최근에 그래서 그 일본에서 중고 그 명품을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 항상 그게 문제인 거야. 중고 명품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똥의 뭐 가방이다. 그럼 누가 봐도 중고긴 한데 이게 얼마라는 게 알고 있는데 대략은 알잖아. 대충 이렇게 싸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신제품이 아니면 세관에서도 100%는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일단은 네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따른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중고 거래를 중고를 거래를 했을 때 영수증이 있을까? 인보이스가 있을 거고. 그런 증빙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 아 시장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가 구매한 중고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 남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중고면 가격이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신제품인데 손 한 번 거쳤다고 중고로 가격을 후려쳤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러면 다들 그 세관 분들도 다 알잖아. 이걸 결과물을 샀을 리가 그래 없는데. 없다. 그럼 증빙을 해라. 설사 근데 만약에 그 증빙을 했다 하더라도 좀 신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관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세잖아. 뭐 무조건 관세에 대해서 지금 다 이슈가 되는 거잖아. FTA도 그렇고 무상권도 그렇고 할인도 그렇고 이 물품의 가치의 기준 가격을 이렇게 법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인받았든지 무상이든지 간에 원래 가격으로 다 해야 된다. 관세를 매기는 기준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이제 조금 응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좀 이런 차원이 있는지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일단은 뭐 거기까지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뭐 배고프다 근데. 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하자.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오케이. 맛있게 드시죠.